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블레입니다. 목소리가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4일째 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평소보다는 덜 좋게 들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허휘수 지음. 표지를 보여드려 보면요, 유별난 여성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되기까지. 뒷장을 보면요, 앞장은 연두색인데 형광 연두색인데 뒷장은 보라색이에요. 약간 톤 다운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지도록. 댄서부터 유튜버, 미디어 기업 대표, 칵테일바 사장, 의류 브랜드 사장까지 일 벌이기 좋아하는 허휘수의 열심과 진심.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맡고 있는 일은 책임지며 해야 할 일에는 나서는 여성의 유쾌하고도 불쾌한 삶에 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내는 것, 이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로 이어질 것이다. 작가 허휘수는요, 부산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엔잡 시대의 엔잡러로서 5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재미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고요. 매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그 중에 몇 분의 추천사를 읽어볼게요. 김혼비 작가는 책 제목을 보자마자 허휘수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유쾌하고 용감하게 세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책을 읽고 그가 진짜 눈부신 지점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김으로써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앞세대 여성들이 세상과 싸움 끝에 늘려놓은 당연의 목록을 동료들과 함께 더 길게 써나가는 사람, 여성을 가로막는 틀에 균열을 내는 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고 나면 그가 디딤돌처럼 펼쳐놓은 당연을 딛고 그 다음 돌을 함께 놓고 싶어진다. 용기가 솟는 책이다. 원도 작가님은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이 책을 쓴 작가이자 소근호 대표이며 댄서에다가 사장까지 역임중인 허휘수를 만나 최적의 때에 비싸고 맛있는 술을 마시고 싶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그러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므로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모두에게 1잔을 아니 1독을 권한다. 김은하 유튜브 소근호 운영자. 쉴 틈 없이 살아온 내 친구의 지난날을 천천히 걸어본다. 공백 없는 일기장 어딘가에서 내가 함께 숨 쉬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언제나 나의 자랑인 허휘수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앞으로 함께 걸어갈 여성에게 건네고 싶다. 강민지 유튜브 하말럼맛 운영자. 그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흐르지 않았다. 서솔 유튜브 하말럼맛 운영자. 솔직하고 꾸밈없는 그의 글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시간의 움직임을 느낀다. 이 에너지의 총량이 꾸준히 쌓인 허휘수의 10년 뒤, 20년 뒤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 글이다. 그의 미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박혜영 비밀정원 작가님은 허휘수가 세상에 첫 씨앗을 심었다. 우람한 나무로 키워내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길 기대한다. 가끔 우리는 씨앗은 먹다가 뱉으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뼈도 그렇잖아요? 라고 말하던 피터팬 허휘수를 그리워할 것이다. 차례 1장.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부인 말고 대통령. 결혼식 대신 행사. 애가 참 착해. 강해지고 싶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끔은 떼어버리고 싶어서. 맨날 술이야. 이과와 문과 사이. 엄마가 엄마답지 않아서. 내가 정한 삶. 칭찬의 부작용. 페미니스트입니다. 2장. 일 버리는 것도 버릇이야. 소근호. 꿈. 유토피아. 새로운 세상. 첫 번째 선언. 대표가 되기까지. 사업의 이유. 서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마팔 하실래요? 동료들과 함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칵테일 바의 서막. 스튜디오 4BPM. 근자감에 세상이 속아요.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되면. 매크로 인플루언서. 3장. 춤을 추듯 살고 싶어서. 무대에 서는 자세 1. 무대에 서는 자세 2. 이름 앞에 수식어. 저는 춤만 추었습니다. 피드백을 위한 피드백. Shall we dance? 영감은 루틴에서 온다. 운동 좀 하세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4장.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되자. 앙상블을 이루며. 남자야 여자야? 허위수를 소개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무계획적이면서 계획적인. 과연 내 운명은? 하루가 24시간이라 다행이야. 새로운 마감 경험. 거절을 잘하게 되는 날이 올까? 늘 힘주고 살 수는 없잖아. 자, 선수 입장! 에필로그로 마무리됩니다. 프롤로그. 재미를 쫓는 자. 누군가에게 나는 놀 줄도 모르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일상의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워커홀릭이라는 상투적인 별명이 꽤 어울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미없게 산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나의 재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사실 나는 항상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 그 일을 하는 의미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 재미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재미는 재미, amusement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재미는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오락적 의미만 추구할 수도 있다. 내 심장을 때리는 모든 일에 재미를 느낀다. 그래서 나는 재미있다는 말을 내 마음을 움직인다 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마치 민들레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많아 마음이 민들레 씨앗처럼 자주 허공을 떠다닌다. 하지만 민들레 씨앗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비옥하지 않은 땅일지라도 반드시 꽃을 피우는 근성을 가졌다. 나 역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근성을 바탕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댄서이자 유튜버이고 미디어 기업 대표이며 스튜디오 4BPM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단지 재밌겠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고자 바쁘게 살고 있는 중이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기도 하는 보통의 사람이다.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저는 성장케이니 지켜봐 주세요. 책을 쓰는 동안에 내가 성장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초고를 쓴 당시와 마감을 앞둔 시기의 생각이 달라져 원고 수정을 거듭한 것이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가치관과 생각이 변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가치관과 생각은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처음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왔다. 책을 쓰는 동안에도 나의 이야기가 과연 독자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프롤로그로 쓰고 있는 지금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에 담겨있는 나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거나 무턱대고 일을 벌이는 나의 무모함에 신선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나와 개그 코드가 잘 맞으면 피식 하고 실소를 터뜨릴 수도 있다. 심장을 때리는 책이 되길 바라면서도 이 책을 읽는 독자가 편안하길 바란다.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 동료, 자매로서 말하고 싶다. 우리 부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1장.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댄다는 소리를 대놓고 듣기는 싫어서 눈치를 보며 나서는 스타일이었다.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웠다. 미리 고백하자면 나는 나대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를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심종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위축된다. 관종이면 어때서? 나 관종인데 그게 왜?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나대지 않는 척하고 관종이 아닌 척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언론사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이다.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온 세상이 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이었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말이지만 지금은 이런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가수나 배우가 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늘 주목받는 상황을 즐겼고 형체가 없는 명예를 쫓았다.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장난감 기타를 들고 동네 슈퍼마켓과 쌀집을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어른들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에델바이스를 부르는 나를 귀여워했고 애정어린 박수도 보내주었다.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는 언젠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사인을 만들었다. 국어 수업 시간 옆에 앉아있는 짝꿍에게 사인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선생님에게 혼났고 나는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도 민망한 일이다. 하지만 그때 만든 사인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예비 유명인이었다고나 할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으니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질 법한데 여전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장 직업을 하나로 정할 계획도 없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예비 유명인으로서 항상 미래의 구설수를 걱정하며 처신에 신경 썼다.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빌린 돈은 꼭 갚을 것, 술과 담배는 해도 마약이나 도박은 절대 하지 않을 것, 엉망진창인 논문을 쓰더라도 절대 다른 논문을 표절하지 않을 것,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쓰고 나니 어이가 없는데 모든 원칙은 진심을 다해 정한 것이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황당한 눈빛과 여기는 한국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온 적도 있다. 그럼에도 구설에 오르는 유명인사를 보면서 원칙을 계속 늘려갔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다. 일종의 미담을 생성하며 올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커리어 유명인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 이력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더 유명한 나 만들기이다. 공연이든지 방송이든지 간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대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나는 무대에 오르고 싶어서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행사를 주최할 때는 내가 안무를 짜고 디렉팅을 담당한 공연을 포함시켰으며 강연을 준비할 때는 굳이 연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내가 연단에 올랐다. 7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여성 미디어 기업이자 유튜브 채널인 소그노에서 처음 기획한 컨텐츠도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휘슬쇼였다. 그저 이름만 알려준 유명인이 아닌 명예로운 유명인이 되고 싶다. 일단 유명해진 다음 똥을 싸지르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나는 부단히 노력하는 관종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돈과 명예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명예를 선택할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명예스러운 일은 싫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결코 막연하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같은 모호한 목표가 뚜렷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건전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갈 것이다. 2장 일 버리는 것도 버릇이야. 유토피아 새로운 세상. 빠은 세상의 한 줄기 빛 유토피아가 찾아온다. 유튜브 최초 여성 예능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10부자 웹 예능 유토피아를 방영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당시 구독자가 1만 명 정도였는데 유토피아 방영 후에는 구독자가 무려 8만 6천 명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유토피아 역시 은하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여자들만 나오는 예능을 만들고 싶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하자. 또 술을 먹다가 나온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정기회의에서 이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하자 팀원들의 반응이 좋았다. 우선 각자가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분담했다. 그 다음은 출연자를 섭외할 차례였다. 최고의 화두는 과연 사람들이 출연을 할까? 였다. 섭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채널보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였다. 출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총괄 기획자로서 출연자 섭외를 담당한 은하는 섭외를 하러 갈 때마다 팀원들을 붙잡고 물었다. 이 사람들이 출연해줄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해? 어떤 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은하였지만 많이 긴장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은하는 정말 말을 잘한다. 섭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전부 섭외했다. 섭외가 완료된 날 이 컨텐츠가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여러 명의 여성 유튜버가 모이는 최초의 컨텐츠였기 때문에 화제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뉴토피아의 포스터를 올리자 온갖 SNS와 커뮤니티에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본격적으로 방영이 되자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0명을 웃돌았다. 그동안 쌓아온 소고노의 내공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소고노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성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10배나 성장할 수 있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뉴토피아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제성은 줄어들었다. 영상의 조회수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구독자 증가 비율도 현저히 낮아졌다. 1만 명도 되지 않은 구독자로 버틴 시기도 있었지만 한번 상승세를 맛본 우리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소고노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들의 비혼 다이어리는 이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기획이다. 소고노 팀원 7명이 일주일간 함께 살면서 비혼 라이프를 경험해보는 관찰 예능이었다. 비혼 여성들에게 유의미한 호응을 얻었고 7부작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시 어떤 컨텐츠를 선보여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또 은하가 이야기했다. 새로운 유토피아를 올해 안에 내고 싶어. 하자! 우리는 또다시 여성 예능을 만들기로 했고 더 발전한 모습으로 신유토피아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전보다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축적해온 노하우로 이번에도 해내고 말겠다는 근성을 보이며 신유토피아를 제작해 방영했다. 구독자에게 항상 너그럽게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구독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정말 너그럽지 않게 일하고 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소고노는 팀 내에서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컨텐츠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컨텐츠의 질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소고노 컨텐츠에 기대를 표하는 만큼 또 소고노 팀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만큼 더 좋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싶다. 3장 춤을 추듯 살고 싶어서. 이름 앞에 수식어. 15살 때부터 짧은 머리를 고수했다. 춤을 추기 시작한 이래로 대부분 힘 있는 스타일로 안무를 창작했으며 무대 의상으로는 슈트를 선호했고 머리는 포마드 스타일을 고집했다.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많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왜 남자처럼 작품을 구성하고 스타일링을 하냐는 질문은 기본이었고 나를 콕 집어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며 여자가 남자를 따라하는 것은 정말 징그럽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안간힘을 써서 눈물을 겨우 참았지만 그 말을 듣고 코가 시큰했다. 몇몇은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 다른 몇몇은 친하게 지내는 여성 댄서와 사귀는 사이인지 대놓고 묻거나 혹은 왜 그 여성 댄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냐며 무슨 관계인지 은근히 묻기도 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남자 같다는 등 이상하다는 둥 시시한 말들은 질투라고 여기며 코 웃음을 치고 넘기는 경지에 다다랐다.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지자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안무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은 나를 성적 대상화를 할 수 없는 춤을 추는 댄서라고 칭했고 탈코 댄서로 부르기도 했다. 대단한 의미를 담은 작업이라기보다 하고 싶은 작업을 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사실 신기했고 어색하기도 했다. 물론 나는 페미니스트이며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늘 페미니즘에 기반한 작품만 만든 것은 아니다. 성적 대상화를 할 수 없는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저 춤을 잘 추고 싶은 댄서 중 한 명일 뿐이다. 가끔은 탈코 댄서라는 수식어가 나의 창작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내가 여성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댄서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가끔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음악을 고를 때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그 음악에 가수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가사에 이상이 없는지, 뮤직비디오의 구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등 계속 검열하게 된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난다. 계속 스스로를 통제하는 행위가 작품을 만드는 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물론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을 저버릴 만한 작품은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댄서로서 특정한 수식어에 갇혀있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다. 창작자답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상상하며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4장.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되자. 남자야 여자야? 공중 화장실에서 어르신에게 등짝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여자인데.
길을 가다가 귀여운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삼촌이 되는 일도 많았다. 옆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저기 저 삼촌이 이놈한데 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 삼촌 허이수입니다. 쇼트커트를 한 후부터 삼촌, 오빠, 아저씨라는 호칭이 늘 따라다닌다. 내 성별이 궁금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민망한지 넌지시 떠보는 사람들도 많다. 피부가 너무 좋은 오빠네, 꼭 여자 같다 라는 유형의 질문을 받기도 한다. 처음 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예쁘게 보여서이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고운찬 머리 스타일에 반해서 잘랐다. 고운찬은 귀까지 보이는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고운찬처럼 쇼트커트를 했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잘랐는데 이 스타일이 성별을 궁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잘록한 허리보다 초콜릿 복근이 갖고 싶었고 나풀거리는 원피스보다 3피스 정장을 입고 싶었다. 남다른 취향 때문에 특이한 취급을 받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신나는 마음으로 옷을 사러 지하상가로 가면 점원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남성 의류 매장에 머뭇거리며 들어가면 점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여기 남자 매장인데 남자죠? 라고 물었다. 남자냐고 묻는 질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눈빛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유튜버로 살다 보니 사람들은 나를 탈코 유튜버라고 불렀다. 문득 궁금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탈코를 한 것일까? 사람들은 내가 남자처럼 보여서 이상하다고 말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내가 탈코르셋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을 거부하는 것이 탈코르셋 운동의 핵심이라면 내가 어떠한 신념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회적 여성성을 거부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다. 오히려 치마와 긴 머리, 풀 메이크업은 그저 나의 취향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속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외모 때문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도 나 자신을 여성이지만 남성 같은 사람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여성스럽지 못한 나의 행동과 외모를 문제 삼았고 나조차도 나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동안 취향에 따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복을 입었지만 앞으로는 의지와 신념에 따라 사회적 여성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한 후로는 탈코 유튜버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아무도 속이고 있지 않았다. 아직도 무례하게 성별을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라고 유쾌하게 대처한다. 상품이 걸린 퀴즈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성별 맞추기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가 물으면 기쁜 마음으로 삼촌이 아니라 이모야 라고 대답해준다. 화장실에서 불안한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면 등짝을 맞기 전에 어머님 저는 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여성에게 불안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예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다. 세상에는 이렇게 머리가 짧고 슈트가 잘 어울리는 여자도 있답니다. 에필로그.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지금은 택시 아니다. 택시에서 쓴 에필로그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이다. 나는 웬만한 원룸, 월세만큼의 돈을 매달 택시비로 쓰고 있다. 택시를 즐겨 타는 이유는 이동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뒷좌석에서 모자란 잠을 자기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온라인 미팅도 하는데 지금은 글까지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탓이다. 어릴 때는 시간을 낸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는 것이 곧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게 되는 법이다. 이 책을 쓰는 내내 시간을 만들어 집, 사무실, 카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도 글을 쓰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내가 너처럼 글 쓰면 책을 10권도 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전업작가인 어머니의 눈에는 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가볍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글을 소중히 대하는 내 나름의 방법이었다.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글을 써내겠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그저 자신의 일기를 묶어놓은 이야기라며 겸손하게 자신의 에세이를 소개하는 작가도 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기를 나의 일기 모음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썼다. 나는 일기를 이토록 공들여 써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일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비유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 도저히 마땅한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 포기했다.
이 책은 허이수의 태도와 생각, 경험에 대한 쓴 글을 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독자를 상상하곤 했다. 어쩌다가 내 글을 읽게 된 건지, 또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아직 책이 출간되지도 않았는데도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상상한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미소를 머금고 책을 덮는 독자의 모습이다. 내 시간이 중요하듯 독자의 시간도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읽는 만큼 이 책이 독자에게 좋은 시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늘 온순한 마음을 가진 채 글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이 책에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책 혹은 대단한 책이라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책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내내 옆을 지켜준 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허휘수 지음. 에필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미소를 머금고 책을 덮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순한 마음을 온기로 느낄 수 있었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정말 좋은 책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네요. 역시 허위수 휘수했다. 감사합니다.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